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리 PD입니다. 자, 대선 코앞에 두고요. 이제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흥미로운 이슈가 되겠죠. 주요 언론사 가운데 하나인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민주 이재명 대세 변함없다. 골든크로스 주장 근거 없다. 이런 헤드라인이 하나 있고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역전이 일어났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이재명 다 따라잡았다. 투표율 높으면 역전 가능하다. 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이런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판세 진짜 어떠냐?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이 난무하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이재명 좌파 우파 아닌 실력파, 그게 바로 나 이재명이다. 오늘 가짜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김문수 방탄 괴물 독재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 막판에 터진 대형 이슈가 지금 여러 개 있었죠. 대부분 이재명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이슈들입니다. 유시민에 의해 가지고 터진 공순이는 서울대생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분 상승이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이게 지금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을 적어도 3% 정도 떨어뜨리는 결정타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밖에도 대부분 언론들이 지금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이재명 측의 이야기는 대세가 끊기지 않았다. 여전히 이재명 대세 완벽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모아보면요. 판세 분석 끝났다.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현재 깜깜이 상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가 있지만, 공개할 수가 있지만, 새로 깜깜이 상태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는 이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1% 차이로, 2% 차이로, 그야말로 완전 턱밑까지 갔다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안 믿을 이유도 없어요. 주요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같은 데서는 이재명이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깜깜이 상태 전에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상당히 신뢰도가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여론조사, 특히 공정 같은 그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지금쯤이면 김문수 후보가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의 책사 전략가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런 보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차이로 적어도 한 7%, 8%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라고, 특히 3자 구도가 되면 필승입니다. 어떤 경우든 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요. 또 다른 소수 의견이겠지만 이런 보고도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뒤집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뒤집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어떤 신중한 어떤 그런 보고도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이가 과연 어느 보고서를 채택할지는 이제 보면 아는데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안을 어느 정도 믹싱해서 절충안을 지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끝까지 지금 뭔가를 시도하는데 없어요. 약점이 없는 인물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유시민이 등장해서 이 설란영 여사를 때린 게 이게 이제 결정적 어떤 폭발 양상인데, 설란영 여사가 가정주부로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요, 소위 이제 무대에서의 그 능력이랄까, 어떤 그런 어떤 파괴력, 영향력, 이런 것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분이 과거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야, 진가가 여지없이 드러나네요. 무대에 올라서면 쓸수록 이 설란영 현상이 터진다라고 합니다. 연설도 잘하시고 말을 쉽고 간결하게 합니다.
고졸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학을 나왔다 그래요. 나중에 뭐 성심여대입니까? 어디인가 나왔다 그러죠. 자,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졸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비하했다. 그리고 또 학력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차별주의자 그런 느낌을 또 이렇게 갖게 되고요. 노동을 비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호남을 비하했다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불거진 여러 대형 이슈들 코끼리 나왔고요. 그리고 또 칼이나 나왔었고 뭐 또 120원 그런 발언들 그리고 거북섬 이런 것들이 초대형 이슈들 아닙니까? 이런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는 게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이번에 쭉 이기고 있다가 막판 약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전쯤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당선 가능성에서 완전히 꺾이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역전을 추월당하는 역전을 허용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요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도요, 지금 판세 분석을 김문수 캠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대체로 지금 다 따라잡았다, 이기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요, 사전 투표율이 생각외로 높지 않았습니다. 역대 2위라고는 해도 지난 대선보다는 2, 3% 낮았거든요. 이게 또 결정타고요. 그래서 저들이 민주당이 지금 사전 투표에 올인했지만 그게 안 먹힌 겁니다. 일단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전 투표가 주로 전라도에서 많이 50% 넘는 전라북도, 광주, 전라남도 전부 다 50%가 넘었죠. 반면에 경상도 쪽, 대구 같은 경우는 최저입니다. 20%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북, 불경 이런 쪽이 전부 30%대 초반이에요.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낮은 거죠. 이것이 이제 갖고 오는 엄청난 어떤 대반전의 카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영남에서 낮았기 때문에 뭐 김문수 뭐 캠프에서 비상이 걸렸다 그러는데 그 반대죠,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왜 다른 지역보다도 사전 투표를 적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본투표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적어도 김문수 후보에게 3%에서 5% 정도 더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상대적으로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개표 과정에서 보면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 이런 양상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성한 영남 표심들이 김문수 지지층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었다. 본투표에서 그냥 끝장을 보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거대한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많은 부적절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난무했는데 실제 그런 현상 비슷한 게 막 터졌어요. 기표도 하기 전에 기표된 어떤 투표지를 들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그리고 지금 카운팅을 해봤더니 사전투표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 이상으로 더 많은 숫자가 나온 거죠. 투표 명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저들이 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 폭발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것에 따른 또 역풍이 불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또 다른 상당한 플러스 알파를 안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막판에 엄청난 어떤 변수들이 마구 터졌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이재명에게 불리한 뉴스가 됐고요.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결집이 되어가지고 뭐 이번 대선의 마지막 판세를 뒤흔들었다. 요동치는 지지율로 인해 가지고 판세로 인해 가지고 골든크로스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로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 자, 본투표에서 투표를 해야 이기는 거죠, 그죠? 다수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가서 우리 지지층이 많이 가서 찍으면 이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의혹 속에서도 이겼고요, 트럼프도 의혹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짜내면 이길 수 있다. 뭐 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1% 지고 있다. 2%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영남이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보수 지지층이 지금 갈고 있는 상황이다. 본투표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요. 저는 대반전, 대역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문수다라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얹어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희망찬 이야기.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결집입니다. 준석이 쪽으로 가는 표는 사표인 거 아시죠? 저는 이준석이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봅니다. 황교안 후보가 결국 사퇴했죠. 정말 그분의 살신성인의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를 쳐드립니다. 이준석이도 말이죠. 계산 굴려보면은 자기가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은 극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퇴하지 않고 마이웨이한다 그러면요. 거기로 가는 표는 죽은 표, 사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그런 뻘짓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유념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김문수의 대역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